함수. 우리가 함수의 정의는 무엇이냐? 그러면 x값에 대한 모든 값이, 이제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x값이 뭐지? 정의역이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어디? y값, 즉 공역에 있는 원소에 각각 하나씩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얘기해. 다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각각 하나씩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함수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 다음 함수인지 아닌지는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뭐야? 하나의 x값을 이렇게 그었을 때, 세로로 그었을 때 그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한 점이어야 돼. 한 점 이상이 되면, 아니, 두 점 이상이 되면 그거는 함수가 아니야. 왜? 하나만 대응해야 돼. y값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하나가 나와야 된다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원의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지. 원은 하나의 x값에 대한 y값이 몇 개 나올 수가 있지. 두 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의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러면 468번 볼게요. x에 대한 범위가, 즉 정의역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 공역에 대한 범위가 0부터 얼마? 2까지야.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거든. 보자. 봐봐. 알다시피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함수의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프 모두 그릴 수 있죠. 그지? 그러면 여기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뭘로 지금 판단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봐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첫 번째,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그냥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1이고 얘가 1이잖아. 그럼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그럼 거기에 대한 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 0부터 2까지 확인이 돼야 안 돼. y값이 0일 때가 가장 작고 가장 클 때가 여기죠. 이지. 그래프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만 나오는 거야. 그래프가. 왜? 정의역의 구간 안에서만 그래프가 표현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알겠니? 그때에 대한 치역, y값에 대한 범위가 0부터 2까지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죠. 확인이 돼야 안 돼. 됐지? 다음 두 번째 그래프는 우리가 알다시피 2차 함수 곡선이죠. 여기는 꼭지점이 어디야? 0, 마이너스 1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다른 데가 그려지는 게 아니야. 여기만 그려진다고. 그럼 이거에 대한 치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1부터 얼마까지? 0까지죠. 뭐라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고. 얘는 뭐야? 치역이야. 우리가 함수에 있어서 치역과 공역은 누가 더 범위가 크니? 공역. 알았니? 공역에 대한 범위가, 공역은 치역을 품어요. 같을 수도 있으니까 포함관계에 포함이 돼요. 알았니? 근데 A가 뭐야? A가 공역이야. A는 치역이야. 포함되지 않죠. 안 된다고. 알겠니? 그 다음에 절대값 그래프 우리 그릴 수 있죠. 꺾이는 점이 언제야? 마이너스 1에서지. 그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지 알고 있죠.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돼?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나누죠. 양수일 때는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정상적인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알았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이 마이너스로 풀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근데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려라?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만 우리가 보기로 했으니까 이쪽은 필요가 없죠.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야? 2죠, 2. 그러니까 치역은 0부터 2까지죠. 공역과 같지. 꼭 같을 필요는 없는데 같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돼. 함수에 대한 정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각각 하나씩 대응하는 거야. 알았니? 그리고 함수값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고?
치역이라고 얘기해. 치역. 함수 값들만, 즉 선택받은 애들만의 모임이 뭐라고? 치역이 된다고. 공역은 그냥 y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함수값 구하기. 함수값이라는 것은 x에 대응하는 y값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얘기해. 실수 전체에서 R에서 R로 가는 함수 fx에 대하여 f15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여기 보면 맞아요. 그냥 평범한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범위를 주면서 그래프를 그 범위 안에서만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는 뜻이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알겠니? 그럼 마이너스 2 하나 둘 마이너스 2 하나 둘 2까지 우리가 1-x제곱이라는 것은 꼭지점이 0,1이야.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얼마니? 그리고 얘를 지나죠. 2 대입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포물선이야.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생긴 포물선이야. 왜 여기는 안 만나지? 이런 그래프가 된다고 해. 알았니?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만이야. 근데 두 번째 식, 많이 본 사람도 봤겠지만 이 식이 무슨 식이지? 그죠? 주기함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주기함수. 우리가 fx는 fx 플러스 p라고 표현됐을 때 그러니까 p가 커져도 그 결과가 같다라는 뜻이죠. 알았니?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주기함수가 뭐가 있지? 그렇지. 상강함수도 대표적인 주기함수죠. 근데 이제 주기함수라는 거, 주기함수,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중에서 주기함수 뭐가 있지? 요 그래프 기억나니? 요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죠? 이럴 때. 요 그래프 기억나니? 그렇지. x 마이너스 가우스 x 그래프죠. 얘는 여기가 1이고 2야. 그럼 얘는 그래프의 간격이 똑같은 모양이 1씩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을 넣었을 때의 2분의 1일 때의 함수값과 또 뭐가 같지? 2분의 3일 때 함수값이 같죠. 또 2분의 5일 때 함수값도 같죠. 알았니?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얼마야? 1이라고 볼 수 있지. 물론 얘가 주기가 p라는 건 아니야. 정확한 뜻은 뭐야? 주기가 p의 약수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예를 들어 얘가 f2분의 1하고 f2분의 5하고 같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 간격이 그럼 예를 들어 f2분의 1을 아니 f2분의 5는 f2분의 1 더하기 얼마니? 2잖아. 그럼 얘를 주기를 2라고 볼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뭐 이렇게 써도 맞긴 맞잖아. f2분의 1하고 f2분의 5에 대한 함수값이 다른 건 아니잖아. 같잖아.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림으로 보면 주기가 얼만데? 1이잖아. 근데 주기를 2라고 해도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여기 있는 p의 약수가 되는 거야. 근데 아마 내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걸 굳이 많이 쓰진 않았던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게 4면 그냥 4인 거지 주기가. 4의 약수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유형은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알았니? 뭐 그렇게까지 섬세하게 안 봐도 된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해. 주기가 그냥 뭘로 봐라? 4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야. 여기 보니까 이 하나의 지금 그래프 간격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나왔잖아. 그러니까 주기 여기 간격이 4잖아. 이 모양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주기가 4로 본다고 하면 이 모양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그런 뜻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F15라는 걸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가냐? 그건 아니지. 왜? 저기 안에 있는 그래프로 갖고 오면 돼.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대한 함수값으로 바꾸라는 거지. F15라고 했잖아. F15는 뭐랑 같니? F 뜬금없이 9라고 하면 안 돼.
11이라고 해야 돼. 11. F11은 또 뭐랑 같아? 7. 또 F 얼마? 3이죠. 3. F3은 아직 안에 안 들어있지? F 얼마야? 마이너스 1로 보면 되죠. 아, 그래서 F15가 뭐랑 같아? F 마이너스 2라고 같다라고 보면 돼. F 마이너스 1은 얼마니? 0이지, 0. 알았니? 얘는 주기함수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유형이 되겠다. 다음 유형 3번 볼게요. 보자. 뭐 여기서는 치환을 이용한 함수값 구하기라고 나왔는데 볼게요. fx가 2분의 x 더하기 절대값 x야. 근데 g2x-1이 fx 플러스 2와 같은 거를 만족하는 gx가 있을 때 g1이래. 근데 나는 이걸 뭐 굳이 바꾸고 그러고 하고 싶진 않아. 그냥 g1을 구하면 되지 뭐. g2하고 g-1을 그냥 따로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g1은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1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2x-1이 얼마 되는 거? 1이 되는 x값을 생각하면 되지. 2x가 얼마가 돼? 2. 그럼 x는 얼마가 돼?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g1이 되는 거야. 그럼 f 얼마랑 같은 거니? f3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f3은 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겠지. 어떻게? 2분의 3 더하기 절대값 3이잖아. 그럼 절대값 3은 3일 거 아니야. 그럼 2분의 6이지. 그래서 a에 대한 함수값이 얼마가 돼? 3이 되는 거야. 알겠니? 다음 g-1은 그럼 2x-1이 얼마인 거?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으면 되지. x값을. 그럼 x가 얼마인 거야? 0이잖아요. 그래서 g-1이라는 것은 f 얼마를 얘기하는 거야? 2를 얘기하는 거니까 2분의 얼마? 2 플러스 절대값 2는 2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 2. 따라서 3 더하기 2니까 답은 5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니? 다음 유형 4번 서로 같다. 우리가 함수가 같다는 것은 서로 함수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같다는 것은 식이 같다. 맞니? 맞아?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같아. 그럼 식이 같다. 이 말이 맞을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맞는데 식이 다르더라도 같은 경우가 있어서 얘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얘는 참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고. 식이 같으면 당연히 같은 함수가 될 확률이 높죠. 그지? 식이 다르더라도 두 함수가 같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어쩔 때 함수가 같냐고 하냐면 화살표가 똑같이 가면 돼.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어. 이렇게 얘를 F라고 하나를 G라고 할 건데 정의역을 제한시켜. 뭐라고? 마이너스 1, 0, 1. 정의역을 제한시킨다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정의역을 제한시키지 않고 실수 전체라고 하면 두 식이 같다. 맞아 안 맞아? 같아. 같다는 말이야. 두 식이 같다는 말이 함수 같다는 말이야. 왜? 실수 전체에 대해서 다 알아보는데 두 개가 같으려면 식이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근데 정의역을 제한시키면 fx가 예를 들어 그냥 x야. 그 다음에 gx를 우리가 x세제곱이라고 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갈 거고 0은 0으로 갈 거고 1은 1로 가잖아. 그 다음에 gx가 x세제곱이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고 0은 0으로 가고 1은 1로 가지. 이때는 요 fx와 gx가 같다라고 얘기해. 알았니? 식이 같진 않잖아. 하지만 같을 수 있지. 이건 근데 제한된 조건에 한해서야. 실수 전체라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면 식이 같아야 돼. 알았니? 485번을 볼게요. 485번. 서로 같은 함수끼리 짝진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어.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그럼 마이너스 1은 얘가 어때요? 이렇게 따로따로 한번 해볼게요. F가 있어. 마이너스 1하고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가고 1은 1로 가겠지. GX 볼게요. 마이너스 1하고 1이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1 대입하면 1 맞지?
그래서 얘는 맞죠? 알겠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니은 같은 거 얘가 x분의 1 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얘는 우리가 약분을 하면 x 플러스 1이라고 하기가 쉬워. 맞지? 그럼 식이 같죠? 식이 같잖아. 그럼 두 개의 함수가 같냐? 오해할 수가 있다고. 같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고. 같지 않아요. 왜 같지 않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봐봐. fx라는 함수는 그래프가 알다시피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직선이야. 여기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원점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그럼 g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겼어? 1일 때 구멍이 뚫려있는 함수야. 1에서 정의가 안 돼요. 다시 무슨 말이야? fx에 대한 정의역은 뭐야? 실수 전체거든? 근데 gx에 대한 정의역은 뭐야? 1이 아닌 모든 실수야. 그러니까 정의역이 이미 달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있는 그래프가 된다고. 알겠니? 그래프가 둘 다 달라요. 정의역이 일단 다르니까 달라.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같은 함수가 아니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알고 있네. 우리가 루트 x제곱 중3 때 이거 어떻게 풀었어? 그냥 절대값 x로 풀잖아. 두 식이 같죠? 그러지?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답이 돼요. 다음 유형 5번.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조금 개념을 암기를 해야 돼. 그 1대1 함수, 1대1 대응 보자.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우리가 정의를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거야. 이게 무슨 뜻이지? x값이 다를 때 y값도 다르다라는 게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야. 뭐 대우를 이용해서 기억한 사람도 있는데 함수값이 같으면 x값도 같다 이렇게 기억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원래 정의야.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냐? x값이 다를 때 y값도 다르다는 뜻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생겨야 돼? 1대1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야 돼?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라야 되거든. 알았니? 우리가 포물선 같은 거 있잖아. 이런 포물선 2차 함수는 1대1 함수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x값이 다를 때 y값이 같을 수도 있거든. x값이 다른데 y값이 같을 수도 있잖아. 이런 건 1대1 함수가 안 돼. 그래서 계속 증가나 계속 감소 형태를 하나만 보여야 돼. 얘는 증가다 감소잖아. 물론 이제 제한된 범위로 하면 얘는 1대1 함수가 될 수는 있죠. 왜? 축을 기준으로 왼쪽이나 오른쪽만 칭하면 정의역을 제한시키면 얘도 1대1 함수가 될 수는 있어요. 알았니? 근데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일 때가 1대1 함수의 그래프야. 알겠죠? 혹시 3차 함수 그래프 알아요? y는 x세제곱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생겼거든? 얘는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있어요. 맞아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그래서 얘도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알겠니?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건 뭐야? 1대1 함수라는 조건에다가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을 품어요. 알았니?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이라고 봐도 돼.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조건이 더 까다롭지. 1대1 함수라는 조건 플러스 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프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1대1 함수는 계속 증가나 계속 감소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면 돼. 그지? 그러니까 1차 함수 같은 것은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추가적으로 돼야 된다고 혹시 기억나니? 박스 그려가지고 대각선 그으라고 했지? 기억나? 그죠? 정의역 제한시키고 공역 제한시켰을 때 박스가 그려지지? 그래서 대각선을 쭉 이어주면 그게 1대1 대응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알았니? 기억을 해야 돼요. 492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0, 아니 마이너스 1, 0, 1이고 공역도 마이너스 1, 0, 1이야.
여기가 x고 얘도 x야. 함수 f.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이야. 기억 볼게요. x 세제곱은 1대1 대응이냐? 맞아요. 맞아? 맞죠? 왜?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고 0은 0으로 가고 1은 1로 가잖아. 얘는 1대1 함수도 되지만 1대1 대응, 얘는 1대1 함수이자 1대1 대응이 돼요. 왜? 하나씩 하고 치역과 공역이 같잖아. 그래서 기억은 참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라고 했거든. 대입해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죠. 0은 0으로 가죠. 1은 0으로 가지. 니은도 참이죠. 그 다음에 f하고 g가 같은 함수냐? 봐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디로 가? 1로 가고 0은 0으로 가고 1은 1로 가지. 절대값 x도 마이너스 1은 1로 가고 0은 0으로 가고 1은 1로 가지.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함수는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알겠지? 화살표가 똑같이 가면 두 함수는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유형 6번 1대1 대응. 우리가 1대1 대응의 뜻이 뭐지? 일단 1대1 함수의 조건 플러스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1대1 함수의 조건이 뭐지? x값이 다를 때 y값도 다르다. 함수값도 다르다. 그게 1대1 함수에 대한 정의야. 그럼 그래프 입장에서는 1대1 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생겼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한 가지 성향은 보여야 돼. 우리가 2차 함수처럼 증가하다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동시에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을 우리가 그래프를 쉽게 그리는 방법이 뭐라고 했지? 정의역, 치역을 박스를 그린 다음에 대각선을 그어주는 게 가장 쉽게 우리가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되겠다. 498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A값에 대한 범위는 이라고 했네. 얘는 일단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눌 거야. x가 1 이상일 때와 x가 1보다 작을 때. 왜 1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이 절대값 안에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는 거야. 그죠? 1보다 x-1이 1 이상이다. x-1이 1 미만이다. 아니 0 미만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뜻이야. 절대값은 절대값 안에 있는 0 되는 걸 기준으로 크다 작다로 나누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때 fx는 뭐가 되니? 절대값이 양수로 풀리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니? ax-a잖아. 그 다음 x를 더해주니까 얼마가 돼? a 플러스 1 x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이 마이너스로 풀리니까 마이너스 ax 그 다음 플러스 a로 풀리죠. 그지? 그 다음에 x랑 해주니까 뭐야? 마이너스 a 더하기 1 x 알았니?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풀린다고 해. 뭐를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좌우가 나눠지는 거야. 근데 a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 1대1 함수의 조건을 일단 살펴볼 거야. 1대1 함수에 대한 조건은 계속 증가나 계속 감소해야 돼. 그러면 이건 1차 함수일 텐데 어때요? 아니 이거 1차 함수 아닌데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1차 함수 안 되잖아. 그죠? 또는 1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런 거는 1대1 함수 자체가 안 돼요. 상수함수가 되니까. 알았니? 1차 함수로 봐야 돼. 그러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다. 즉 1을 기준으로 얘도 증가하면 오른쪽도 증가해야 되고 왼쪽이 감소하면 오른쪽도 감소해야 돼. 그래 한꺼번에 나타나는 식이 뭐야? 기울기가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걸 어떻게 써?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a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곱이 0보다 어때요? 부호가 같다. 0보다 크다 그런 뜻이야.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한꺼번에 나타나는 식이 두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얘를 풀려고 봤더니 얘는 a 플러스 1이니까 손 안 대도 돼. 근데 얘가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줄게. 그럼 여기가 a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를 양변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사이값이 되겠지. 마이너스 1하고 얼마? 1 사이가 되겠지. 이게 여기까지가 뭐야? 1대1 함수야. 아직 1대1 대응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1대1 함수 맞아 안 맞아? 1대1 함수 맞아 안 맞아? 얘 1대1 함수 맞아요. 계속 증가나 계속 감소하고 있으면 1대1 함수가 돼. 근데 얘는 1대1 대응은 안 되지. 왜 안 돼? 지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다는 얘기는 공역도 실수 전체란 뜻이거든. 근데 이만큼이 가운데가 비어요. 함수값이.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을 수가 없어.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두 개의 함수가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해도 상관없어. 근데 두 그래프가 어때야 돼? 이렇게 만나야 돼. 만나. 그래야 치역과 공역이 같아. 여기서 치역, 공역이 뭐라고? 실수 전체야.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 그래프가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치역의 범위가 이것보다 크거나 이쪽보다 작다가 돼. 이 사이가 치역이 존재하지 않아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지. 비면 안 된다고. 그래서 두 그래프가 어때야 된다고? 만나야 된다고 해. 그럼 만났는지는 어떻게 확인해? 2를 둘 다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으로 보는 거야. 여기다 2를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되니? a 더하기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즉 이때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 알겠니? 얘도 보자. 여기다도 1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1 더하기 a 빼기 2죠.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아 이건 항상 같네. 그러니까 얘는 살펴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야. 뭐만 보면 돼? 얘만.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4번이 답이 돼. 그러니까 1대1 대응 조건은 1대1 함수 조건은 플러스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 1대1 함수 조건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 즉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알았니? 1차 함수에 한해서는. 알겠죠? 다음 유형 7번. 얘도 1대1 대응에 대해서 그 미지수 구하는 문제인데 보자. 정의역이 1부터 2까지야. 그 다음에 공역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야. 근데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일 때라고 했어. 1대1 대응. 봅시다. 여기 fx식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2차 함수라는 것은 어때요? 1대1 함수가 되기가 힘들어요. 왜 되기 힘들다고 했어? 증가하고 감소를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가능성은 어디에 있지? 축을 기준으로 좌측이나 우측 일부만 가지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를 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얘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a 괄호 x제곱 더하기 2x 괄호 닫고 b죠. 얼마 있어야 돼? 1 빼기 1이죠. 그러면 a 괄호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지? 그래. 아, 얘가 어디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을 그 축으로 갖는구나.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라고 했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다 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어. 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라고? 1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해? 축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정의역이 어때요? 정의역이 1부터 2까지지. 그럼 2라고 2가 이쪽에 있겠죠. 아 2라고 2니까 여기만 보니까 아, 증가 상태에 있네. 그죠? 증가 상태에 있네.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 2의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돼?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은 얘가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쪽이 안 그려져요. 이렇게 여기만 딱 그려져. 이렇게만. 공역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잖아. 치역이 마이너스 2까지 2부터 3까지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증가 구간이니까 이때가 얼마가 되고 얘가 뭐가 돼?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알았니? 두 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점의 좌표가 뭐야? 1, 마이너스 2고 이 점의 좌표는 뭐야? 2, 3이란 뜻이야. 미지수 지금 몇 개니?
두 개잖아. 맞지?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두 점을 대입하면 A, B 구할 수 있겠죠? 구해보자. 1,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게요. 뭐 정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2는 2를 대입하면 얼마야? 2의 제곱이니까 4죠. 4A에서 A를 빼니까 얼마야? 3A 더하기 B가 되겠네. 다음 2, 3을 대입할 거야. 3은 2 대입하면 얼마니? 3의 제곱이니까 9A. 그러니까 얼마? 8A 더하기 B가 되겠지. 가감법을 통해서 둘이 빼자. 그럼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A가 되니까 A가 얼마? 1이죠. A가 1이야. 그럼 3. B는 얼마야?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가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알겠니? 1대1 대응 잘 보세요. 1대1 함수보다 1대1 대응이 시험에 더 잘 나오겠죠. 왜? 1대1 함수도 물어볼 거고 취업과 공역도 살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물어보면 하나만 물어보면 다 확인되잖아. 1대1 함수도 아는가 물어볼 수 있고 1대1 대응이 그만큼 시험에 잘 나오겠지. 물론 이미 배운 사람 입장에서 1대1 대응이 왜 중요해 또? 뭐와 관계 있어? 뭐의 전제 조건이 되지? 그렇지. 역함수에. 알겠니? 보자. 유형 8번 볼게요. 또 1대1 대응 문제네. 이번에는 정의역이 k 이상이야. 근데 fx가 x제곱 더하기 2x-6이야. 이게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이거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조건 따로따로 물어봤네.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야. 보자. 그냥 얘는 그냥 바로 할게요. 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포물선이지. 축이 얼마야? 우리 이제 축방정식은 바로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크다잖아. 크다. 그러면 1대1 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만 보이면 되는데 크다가 설마 이쪽을 나타내진 않겠지. 어떻게 얘가 클 수가 있겠어. 여기가 포함되는 순간 이거보다 크게 나왔다 그러면 증가 감소가 모두 나오지. 그러니까 알겠어. 뭐가 k가 얼마라는 걸 알겠어? k가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a가 바로 나왔네. a는 쉽게 구할 수가 있지. a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왜? 1대1 함수는 축을 기준으로 좌측이나 우측 한쪽만 취급하면 돼. 만약 이 문제가 x가 k 이하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지? 감소함수만 취급해도 되잖아. 1대1 함수가 될 조건을 축을 기준으로 좌측이나 우측 하나만 선택하면 돼. 다음 이번에는 문제가 뭐야? 1대1 대응이잖아. 그럼 1대1 함수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왜?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 다음 하는 게 뭐야? 봐요.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함수야? x에서 x로 가는 함수지. 그럼 x의 정의역이 뭐야? k 이상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도 k 이상이지. 물론 이제 y라고 생각하면 y가 k 이상이라는 얘기지. 뭘까? 어딜까? 어딜까? 공역도 k 이상이 돼야 돼. 정의역도 k 이상이고. 딱 그림 그리면 알겠잖아. k 이상, 공역도 k 이상. 어디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디를 지나야 돼? 이렇게 그림 그려져야 한다는 뜻이야. 그러지? x가 k 이상일 때 y값도 k 이상, 치역도 k 이상 맞잖아. 이해돼? 어디를 항상 지나야 된다고? 이 점을 지나야 돼. 이게 무슨 점이야? 그러니까 k, ki 알았니? k, k를 지나야 된다고. 무슨 얘기야? 이 점이야, 이 점. 이게 무슨 점이야? y는 x 위에 있는 점이야. 알았어? 이 점에서 이 점이 k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요 그래프하고 뭐가 만나는 점?
이제 이거 너무 앞으로 잘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y는 x하고의 교점이 k야. 왜? k, k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겠죠? 알았지? 그러면 구하자. x제곱 더하기 얼마? 2x-6은 얼마? x하고 교점. 그럼 x제곱 더하기 얼마? x-6은 0이죠? 2, 3 더하기 빼기니까 x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또는 2지. 마이너스 3이 어디 있겠어? 여기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야? 2가 되는지 알겠어? 2가 될 수밖에 없잖아. 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맞지. 그래서 2 빼기 1이니까 답이 얼마? 3. 중요한 문제야. 1대1 대응에 대해서 범위 나왔을 때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답이 5번이 답이 돼. 알겠어? 유형 9번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우리가 항등함수가 뭐지? x값을 넣었을 때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거. 그걸 항등함수라고 얘기해. 알았니? x값에 대한 그 결과가 함수값이 넣었던 게 그대로 나오는 걸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얘기해. ix라고 하기도 하죠. 항등함수를 ix. 항등함수. 근데 우리가 항등함수는 뭐야? 식이. ix는 x야. 그러니까 x를 넣으면 그 x가 그대로 나왔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 y는 x가 항등함수야. 맞지? 그런데 얘는 정의역을 제한시키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거고, 정의역을 제한시키면 어떤 것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냐면 x세제곱 같은 것도 항등함수가 될 수가 있어요. 정의역을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제한시키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값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 그대로 나오고 0 대입하면 0 나오고 1 대입하면 1 나오죠. 그러니까 x세제곱도 항등함수가 될 수는 있어요. 알겠니? 근데 일반적으로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경우는 y는 x밖에 없어. 알겠지? 상수함수는 뭘 넣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알았어? 보자. 513번. 정의역이 1, 2, 3이야.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야. 알았죠? 써볼게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1, 2, 3이 1, 2, 3으로 가는 거야. 이때 첫 번째 F1은 1대1 대응이야. 뭐라고? F1은 1대1 대응이야. 그 다음에 F2는 항등함수야. 그 다음에 F3는 상수함수인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1대1 대응은 약간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고 항등함수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죠. 왜?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면 F2의 2가 얼마야? 그러면 2잖아. 맞죠? 이해됐지? 따라서 F1, 1의 3이 얼마야? F1의 3. 우리가 여기다 한번 F1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알겠니? 그럼 F1의 3이 얼마라는 얘기야? 3이 어디로 가? 2로 간다 그런 뜻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A도 2야. 그럼 상수함수는 항상 그 결과에 상관없이 2의 값을 갖는다 그런 뜻이죠. 그럼 볼게요. 보자. F1의 1 빼기 F1의 2가 F1의 3이야. 그럼 F1의 3이 아까 얼마였어? 2였죠. 그럼 차가 2가 되는 것은 얘가 3이고 얘가 1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F1의 1이 얼마야? 3으로 간다는 뜻이고 2는 1로 간다 그런 뜻이야. 얘가 무슨 함수야? 그냥 얘는 F1 함수야. 그럼 보자. 2 곱하기 F1의 1이 얼마야? 3이죠. 더하기 3 곱하기 F2의 2는 항등함수니까 그냥 2인 거죠. 더하기 4 곱하기 상수함수는 항상 2의 값을 가지니까 얘도 2가 되겠지. 결국 6 더하기 8이니까 답이 얼마가 돼? 20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5번이 돼요. 다음 유형 10번 볼게요. 10번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값 구하기.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얘를 어떻게 잘 이용하냐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어떤 수를 적당하게 대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해내는 방법이야.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1이 1이야. 근데 fx 더하기 y가 두 개를 쪼개서 더한 다음에 xy를 곱한 걸 더해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f1의 값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f2를 알 수가 있어. f2라는 것은 1 더하기 1로 쓸 수가 있어. 맞지? f1 더하기 1은 f1 더하기 1 곱하기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f2죠. f1이 얼마? 1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1이네. 그래서 f2가 3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지? f3을 알아낼 수가 있겠지. f3이라는 것은 2 더하기 1로 보면 되니까 f2의 값도 알았고 f1의 값도 알기 때문이야. 그러면 f2 더하기 f1 더하기 2 곱하기 1이죠. f2가 3이야. f1은 1이고 2 곱하기 1은 2야. 따라서 6이 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f 지금 얼마를 구하라는 얘기야? 4 구하라고 했지? 아 바보 같다. 3을 뭐하러 구했지? 그지? 그냥 바로 2 곱하기 2로 할걸. 2 더하기 2로 할걸. 그냥 무심코 그냥 구해버렸네요. 그럼 얘는 뭐야? f2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지. f2가 3 더하기 얼마? 4니까 답이 얼마야? 10이네요. 요런 건 안 해도 되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유형 11번. 우리가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것은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 알았니? 우리가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의 개수, 상수함수의 개수 세는 방법은 어떻게 구하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봐봐. 1, 2, 3이 있고 얘가 1, 2, 3, 4가 있다라고 쳐봐. 알았니? 그러면 함수의 개수 1대1 대응할 거면 그냥 여기까지만 할까요? 얘가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세 가지지. 2는 샘플링을 한번 해볼까요? 얘가 1로 갔어. 그럼 2는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함수는 똑같은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도 세 가지, 3도 세 가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다음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인 경우는 어떻게 해? 얘는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 얘가 1로 갔어. 그럼 2는 같은 걸 선택하지 못하니까 몇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돼. 이게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의 개수가 되겠다. 물론 이제 1대1 함수일 때는 여기가 4가 추가돼도 되지. 만약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는 몇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구해. 1대1 대응은 여기서는 구할 수 없고. 그럼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야? 모두 1로 가거나 상수함수가 모두 1로 가거나 모두 2로 가거나 3으로 가거나 4로 가는 거가 몇 가지야? 네 가지가 되는 거야. 상수함수의 개수를. 알겠지? 527번 볼게요. 정의역이 -2, -1, 0, 1, 2 5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2, -1, 0, 1, 2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2, -1, 0, 1, 2 이렇게 가는 함수라고. 1대1 대응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특이한 관계식이 하나 나왔네. fx 더하기 f-x가 0이다. 어차피 x값을 대입해서 그 결과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제일 먼저 대입해 볼 숫자는 -2가 아니라 0이에요. 0. f0 더하기 f0은 0이죠. 그러면 f0은 뭐야? 그냥 0인 거야. 0은 0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 그지? 이번에는 -2를 한번 대입해 보자. 그럼 f-2 더하기 f2가 0이죠. 그 다음에 f 얼마? -2를 더하기 f 1은 0이죠. 이건 무슨 말이야? -2하고 2가 운명을 함께한다는 뜻이야. 운명을 함께한다고.
마이너스 2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F2의 운명이 정해지는 거야. 알았니? 둘이 더해서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알았니? 그럼 마이너스 2가 갈 수 있는 데는 몇 군데를 갈 수가 있지? 몇 군데를 갈 수 있죠? 마이너스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를 갈 수 있어? 어? 어떤 걸로 향할 수가 있어? 몇 가지? 응? 몇 가지? 네 가지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0은 안 돼. 왜 그러냐면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0은 이미 선택되었으니까 가면 안 되고 네 가지를 갈 수가 있어요. 왜, 뭐 아무 데나 가면 상관없잖아. 그럼 얘가 예를 들어 이렇게 갔어. 그럼 F2라는 함수가 뭐 어디로 가야 돼? 얘는 그냥 선택이 돼버린 거야. 얘가 마이너스 2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F2의 운명이 정해진다고. 알았니? 알겠어? 그래서 F2가 가면 F-2의 개수를 선택하는 순간 2의 개수는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알겠니? 그러면 이제 뭘 가는 거야?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갈지만 선택하면 되지. 얘는 몇 가지야? 두 가지지. 왜 두 가지야? F-2가 이미 1로 갔다고 했잖아. 그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가면 돼? 마이너스 2나 2로 가면 되죠. 얘가 2로 가면 1은 어디로 가야 돼? 2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함수의 가지수는 몇 가지야? 8가지가 돼. 알았니? 0은 0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알았니? 마이너스 2하고 2는 운명을 함께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선택하면 2는 선택하지 않아도 돼. 따라가. 알았니?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선택하면 1도 따라가. 그래서 알겠어? 그래서 8가지가 되는 거야.